앞으로 좋은 일이 있긴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때로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잠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과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또 뜻밖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정말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로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카드를 고르는 여러분의 직관,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알려줄 겁니다.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카드를 함께 골라주세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라고 해요. 이 임무라는 거는 또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이동, 이걸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1번 분들 중에서 어떤 일신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카드들은 당신이 기다리던 변화의 사인이나 어떤 곧 좋은 소식이 이동의 차원에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약을 새로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변화,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누군가를 새로 만나게 된다거나 이 사람이랑 맺는 관계 안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암묵적인 계약이 들어오는 그런 운도 있거든요. 지인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한 단계 발전한다든지 예전에는 없었던 좀 각별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모습,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일이 있고 나도 뭔가를 받게 되는, 약간 서로 해야 되는 특별한 임무가 생겨서 이 임무의 운이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또 이제는 새로 눈여겨볼 것이 생긴다 이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승진한다든지 이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전에 맡아보지 않았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모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담당하는 일이 새로 생길 수 있겠죠. 회사에서 부서가 바뀌거나 맡는 업무, 거래처가 바뀌는 장면도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좀 잘할 수 있을지 의심은 생기실 수 있고 그거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조만간 다가올 이 미션이 최종적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 나온 컵 4번 카드랑 칼 4번을 보시면 둘 다 숫자 4로 시작하고 있어요. 수비학으로 보면 숫자 4는 어떤 안정을 말하고 좀 고정된 상태를 상징하는데요. 감정과 생각이 둘 다 지금 고정된 상태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좀 에너지가 고여 있었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컵 4번 카드 주인공도 보시면 몸을 이렇게 한참 웅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발을 뻗고 싶지 않다, 움츠러들어 있는 게 최대한 효율적이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최근 1번 분들이 좀 에너지를 극도로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피로가 쌓여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닥닥 긁어서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로 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좀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이 금전의 차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전 차원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는데요. 내가 움직이면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되고 좀 아껴야 되는 상태. 이제 그게 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꽤 많이 주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자체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도 최근 좀 줄여가고 계신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도파민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계속 멍 때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일상에 효율은 생기지 않고 의욕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새로 임무가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몸이 막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흐름들은 사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을 때 첫 장면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암시도 보여주는데요. 이 변화라는 것은 어쨌든 뇌한테는 좀 새로운 자극이고 일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상이 안 되면 이제 끌리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람의 운으로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경험도 해봐야 되고 나도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정성도 쏟아야 되죠. 이제 그러면 자꾸 순간적으로 내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생기죠. 이제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하지를 말걸 이런 의심도 들고요. 이게 결국 인간관계 자체를 수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뜻으로 연결되는데요. 회사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거 당장 한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들고 그럼 이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이미 좀 어떤 이동이나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이게 당장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걸까? 일단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처음 보자마자 딱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단기적인 어떤 도파민을 자극하는 사건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자마자 정말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인내를 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하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가르쳐줄 게 진짜 많은데 우리가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 어떤 대단하다고 존경받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오늘 카드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하루아침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적어도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지려면 그에 맞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그 사람은 운도 있었겠죠. 또 이 사람은 자기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운이 도운 것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도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생각대로 착착착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스스로는 그건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만심만 늘겠죠.
그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원하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카드들은 또 그런 걸 알려주려고 좋은 소식을 1번 분한테 그냥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배울 게 있다 이런 것도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완즈 왕이랑 데스랑 동전 3번이랑 컵 1번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또 1번 분들한테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라 이런 메시지로 읽어볼 수 있어요. 완즈 왕은 일단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련한 태도를 돋보일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삶에서 의미 없었던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카드는 이제 그래서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실 거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또 현재까지 1번 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삶의 태도 중에서 나는 최소한으로 할 거다.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돈이든 어떤 관계든 공부든 업무든 내가 딱 해야 되는 시간만큼만 노력하고 또 딱 그만큼만 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오늘 카드들은 그걸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더 큰 무언가를 바라고 노력해야 한다. 그 뛰어넘는 것을 원하려면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데스 카드거든요. 엄청난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 노하우를 대신 채워줄 수도 없고 때로는 보상 이상으로 노력하고 좀 더 도전하고 확장해라. 그러면 그에 맞는 조금 더 별과 같은 특별한 보상 또 특혜가 이제 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말하고 있어요. 또 동전 3번이랑 컵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이 어떤 임무나 미션을 맡았을 때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엮일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일을 여러분이 대신 해주셔야 된다든지 또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더 감당할 수 있고 대신 저 사람이 가진 장점을 내가 활용하자. 내가 또 겸손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은 배우면서 우리 모임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보자.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과정은 약간 고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또 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투닥대는 부분은 생길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또 그거 이상의 또 확실한 보상이 있을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면 조만간 다가오는 이 임무는 지금 별 카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타고난 업이나 운명이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업이라는 거는 직업 자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직업은 우리가 이제 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업을 생각해 보면 업은 적성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곧 다가올 새로운 여러분의 어떤 임무가 이 운명적인 미션, 타고난 업이랑 관련돼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누군가를 정말 살펴봐야 한다면 그 업무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적인 미션, 그 업 중에는 타인을 보살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잠재력, 그 그릇을 테스트해보는 기회다. 이걸 연결해 보시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몇몇 분들은 지금 동전 3번 카드가 어떤 문서의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나 글자를 조금 더 보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내 업은 글자랑 관련돼 있나 보다. 나는 앞으로도 좀 중요한 문서를 검토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어떤 CEO가 돼서 계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어진 임무들이 이렇게 펼쳐진 거로 보여요. 몇몇 분들은 또 막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든지 남들보다 출장을 더 가야 된다든지 일찍 와야 된다든지 약간의 신체적인 불편함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쩌면 나의 그런 운명의 업이 사람들은 쉽게 못하는 건가 보다. 내가 이런 쪽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고 쉽게 내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눈치채 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유니폼이 입혀지고 곧 다가올 임무가 여러분의 업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관계가 새로 미션처럼 주어진다면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나 역할이 또 그런 궁극적인 운명이랑 닿아 있을 거예요. 곧 새로 여러분이 눈여겨보는 일, 뭔가에 새로 적응해야 될 수도 있고요.
새로 맡는 역할이 생길 때 눈여겨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된다고 보이고요. 시작 자체는 조금 작아 보이고 바로 또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랑 닿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확실히 좀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진짜 아낀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 이거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사실 이미 누군가의 삶의 의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요. 2번 분들은 좀 여러분이 계신 모임이나 어떤 조직,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회사라면 누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서에, 우리 회사에는 2번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2번이 있으니까 우리는 좋아.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한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가족 중에 여러분한테 특히 좀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는 약간 짐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고 좀 버겁다, 꽉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읽어보면 이미 2번 분들은 어떤 맡겨진 역할이나 의무가 있으실 거고 그걸 또 여러분이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분을 좀 믿고 맡기는 좀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요. 일을 하신다거나 그냥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내 앞가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상대방 누군가 이해관계에 돼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2번은 정말 충분히 1인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인분 일을 한 사람한테는 일이 더 많이 오는 경향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일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야 어쨌든 완성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1인분을 하면 그 사람한테 일을 조금 더 줬을 때 어쨌든 그 사람은 효율적으로 더 운영해서 점점 1.5인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건가? 일이 몰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직 전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꽤 의미가 있고 더 효율적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점점 능력이 커지고 잠재력이 끌어올려지는 거는 확실해요. 물론 그런 과정에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번 분들이 그에 맞는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모습, 평가나 보상이 이제까지 제대로 오지 않았던 그런 장면도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좀 받는 돈에 비해서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든지 공부나 어떤 에너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카드들은 그런 면을 딱 짚어주면서 조만간 이번 분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온다, 인정이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인생에 더 활력도 올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으니까 내가 몰랐는데 이제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알았다. 이런 자기 효능감으로 연결될 거거든요. 더 열정이 생기겠죠.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누구랑 소통을 한다든지 이 피드백이 정확하게 와야 다음 방향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붙어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거리들이 많으니까 집중이 안 되죠. 최근까지 지금 이번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상실한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좀 막막한 감정도 보이죠. 이제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제 조만간 좀 긍정적인 피드백,
어떤 보상이나 사랑과 인정의 멘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온다고 보이는데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도 들어올 거예요. 이 메시지는 좀 여러분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올 텐데요. 직접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격려를 할 수도 있고 응원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고요. 꼭 외부에서 오는 피드백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깨닫게 되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다 이런 확신일 수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번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해왔다 이런 피드백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당장 새롭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의미 단위로 딱 연결하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억은 사실 많은 경우에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과정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거고 어떤 일의 마무리에 이건 성공이야 이렇게 감정을 넣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번 분들이 이제 과거에 부정적으로 남았던 거 그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드백이 오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거나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했던 그런 장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일에서 의미도 없을 거고 만족감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조만간 아니야 너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제 어떤 한마디라고 할지언정 그 어떤 평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아예 송두리째 바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려고 출근하는 것도 마음가짐이 바뀔 거고 출근의 의미도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사랑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작아 보여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결코 작지가 않아요. 적당히 사는 사람이랑 돋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결국 그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했는가 이거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다. 당신만의 돋보이는 정성이 숨어있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어떤 원석, 그 보석을 갖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나 원래 있었던 관계, 이미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금 계신 학교나 학원이나 전공, 회사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무언가 안에 분명히 특별한 게 숨어져 있다고 해요. 그저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빛나는 보석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까지는 좀 타성에 젖어서 당연히 그건 해야 돼. 나 그냥 해야 되는 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관계 또 업무 어떤 역할이 있으실 텐데요. 누구나 학생으로는 살아봤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빛나는 적성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처럼 이번 분들은 이제 곧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겨져 있던 빛나는 원석을 찾게 되실 텐데요. 내가 이제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나 이제 여기에 정성을 다하면 되겠다. 내가 사랑을 더 주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피드백, 너는 참 이거 잘한다. 너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격려나 응원, 이런 차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시점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칭찬 뒤에는 또 나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하시고 또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까 했던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정말 나의 이런 강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시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의도, 정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그게 맥락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키가 커니까 진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칭찬으로서의 효과도 없고 그 사람의 의도가 좋든 나쁘든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이 칭찬을 하는 사람은 의도와 관계없이
적어도 이런 거를 칭찬해야 이 칭찬했을 때 효과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겠구나. 혹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를 묻기 전에 그 사람의 팩트, 그 사람이 말한 그런 사실들을 먼저 고민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칭찬을 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그 표현만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최근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문화 안에서는 칭찬을 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조만간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올 칭찬, 이 긍정적인 인정이나 피드백 이런 거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걸 이제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보세요. 아, 내가 이런 점을 갖고 있구나.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만들까? 그런 차원으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삶의 효능감이 올라갈 거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당연히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큰 만족감 얻으실 수 있을 거로 보여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부활을 상징하는 심판 카드, 이 카드가 지금 곧 다가올 좋은 소식의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있는데 천사가 불러서 이제 생명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또 별 카드랑 완즈 10번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3번 분들에게는 부활이 그냥 다시 생긴다, 이게 아니라 좀 머리 아프셨던 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기대도 안 했던 일, 진짜 끝이라고 생각한 마음을 닫아뒀던 일, 그런 소원, 이게 드디어 해결될 거고 뭔가 갈등이 풀어지면서 해소의 모습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달 카드도 보시면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또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3번 분들 마음 안에 좀 무의식에 아주 처박아 두었던,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묻어둔 거,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도 큰데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었다든지 이별의 관계, 단절의 아픔, 그런 관계가 조만간 다시 등장하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고 오해를 해소하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사람이랑은 진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어쩌면 여러분이 연락처를 아예 지웠을 정도로 교류가 한참 동안 없었던 사람, 그 사이 연락처가 바뀌었던 사람, 기억도 안 났던 사람, 여러분에게 연락할 텐데요.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인물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 카드는 좀 비현실적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뭔가 희미한 별빛,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꼭 내가 바라는 전 연인, 그 사람과의 재회,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이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던 동료, 또 친구, 동창,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같이 지냈는데 더 이상은 연관관계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좀 멀어진 사람, 예전 회사 지인, 과거 모임에서 알았던 사람,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전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약간 의아하고 좀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분들은 핸드폰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SNS 댓글로 연락이 오는데 전혀 모르는 번호로 온다거나 전혀 모르는 계정으로 누군가가 연락해 올 수도 있어요. 스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인 그런 연락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두고 있었던 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거기 스팸 메일함처럼 숨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받은 메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뒤에 밀려 있을 수도 있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과의 진짜 연락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다행인 것은 또 이분이, 이 상대방이 한 번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먼저 연락해가지고 요즘 3번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간다든지, 여러분 SNS를 계속 관찰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한다든지, 한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제 이번에는 좀 쉽게 단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연락해 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의 연락이 3번 분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고 좋은 소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뭔가에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몰랐던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전에 선후배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최근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하면서 어떤 정보를 내가 알게 됐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네 생각이 났다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장학금이나 금융 지원, 돈이랑 관련된 이벤트, 프로그램 그걸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속 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대회라든지 공모전이나 이직 이슈, 전공이나 일이랑 관련된 그런 정보일 수도 있죠. 비즈니스랑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용건이 되면서 여러분이랑 앞으로는 더 연락을 하고 싶다, 친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 좀 사적인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진짜 죽은 줄 알았던 관계, 더 이상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또 한동안 좀 무소식이었던 사람, 교류가 없었던 사람,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일단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세요. 물론 또 처음부터 그 사람이 용건을 바로 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도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만나서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이 되면서 깨달음을 생긴다든지 나라면 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피드백이 되는 좀 그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소식으로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는 정보가 또 당장은 여러분한테 도움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좀 귀찮아질 수도 있죠.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과거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면 이런 사람인데 약간 과거 장면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이제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라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랬어. 나한테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정해진 걸 이제 새롭게 바꿀 때가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과거에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멘트를 하겠지. 나한테 이런 영향을 주고 싶겠지. 약간 여러분이 이제 미리 지레짐작 하시기보다는 어떤 관계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걸 먼저 생각해 두세요. 오늘 조언 카드로 나온 이 컵 10번 카드에서는 이해를 해야 한다.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보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에너지도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카드들의 맥락을 천천히 보면 이 과거에서 존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나 3번이랑 조금 더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선한 마음이 일단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과 다르게는 좀 표현이 서툴 수는 있고 오히려 좀 여러분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진심에 맞는 행동이 따라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시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약간 너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다 약간 빈정상하게 말한다든지 또 술 마시고 연락한다든지 정보를 뒤에서 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순수한 마음은 있지만 자기도 그 마음을 몰라서 의도랑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심판 카드도 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나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에 아프다든지 듣기에 좀 불쾌한 그런 소리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도 천사가 부르는 거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심판이 다가오면 나의 잘못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내 죄가 먼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나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역시 이제 두 분 관계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 자체가 또 다시 새롭게 정의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의심도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딱 순수하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원래 또 복잡하게 신호가 뒤엉킬 수도 있고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부터 3번 분들이 이제 또렷하게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과거 관계 중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 못다한 말들이 풀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게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꼭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은 소식이다. 이런 것도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기대한 사람이라든지 기대한 장면이나 그런 순서는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과거에 누군가가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한다고 하면 그 핵심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하늘은 일단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게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고 인간관계에서 성장해라. 또 용서하고 사랑해라. 친절을 더 학습해라. 훈련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용서할 사람이 있고 치유할 관계가 남았고 그 부정적으로 기억에 남겨진 관계 다시 깨끗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더 성장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특히 4번 분들은 좀 강력한 카드들을 많이 뽑아오셨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4번 분들에게 너는 진짜 스스로에 대해 모르고 있구나. 너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카드들의 흐름을 읽어보면 4번 분들은 최근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잠재력이나 솜씨나 능력들 이런 게 진짜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를 보면 근데 그에 비해서 과거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게 있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평가가 오고 있고 이 평가 장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어떤 테스트라든지 시험을 곧 만나실 텐데요. 물론 이제 학생이신 분들이나 뭐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떤 정해진 테스트 일정이 있으시겠죠. 직장인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위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뭐 인사평가나 고과평가 이런 거 앞두고 계실 수 있고요. 조만간 어떤 문서를 시작하게 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거나 오디션에 지원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플라이하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 테스트에서는 여러분에게 뭔가 불리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평가가 어쨌든 척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장면도 가능해요. 우리가 사실 딱 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에 맞는 평가를 받는다.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개인의 노력을 뛰어넘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페이퍼 테스트 그런 시험이나 취업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경쟁자의 실력이나 그 해에 나오는 TO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고 경쟁자가 그날 컨디션이 어떨지 정말 뭐 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내 노력에 맞춰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든지 노력만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거라면 정말 영혼을 갈아넣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노력은 다 했거든요. 근데 노력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카드들이 그래서 이제 4번 분들 역시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셨는데 성공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던 장면?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는 운의 때가 들어오고 오히려 노력했던 거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번분들은 지금부터 노력 이상의 결과가 올 거다. 그걸 기대해 보시고 오히려 시험에 더 많이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복권을 안 사.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과거에 복권이 당첨이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안 될 거라는 인과관계는 사실 아니거든요. 복권은 항상 독립변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하고 또 아예 복권을 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당첨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요. 오늘 카드들은 앞으로는 당첨운이 들어온다. 당첨운은 독립변수다. 그러면 당신은 복권을 사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게 꼭 진짜 복권을 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지레짐작하고 시도를 안 하는 거.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될 거다. 나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하면 결과가 성공 혹은 실패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시도를 안 해버리면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없겠죠.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서 4번분들은 내가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아예 도전하지 않는 거. 그거 지금 다시 꼭 도전해 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모의고사를 더 자주 본다든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많이 쓰셔야 되고 지원하는 곳 자체를 더 확장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최근 목표가 사람 만나는 거,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러면 더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을 어필하셔야 돼요. 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예 적극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다든지 새로 모임에 나가본다든지 오프라인으로 학원에 등록해보고 모임에 등록해보고 만약에 돈을 모으는 게 목표다. 그러면 정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정보를 모으셔야 돼요. 단기 특강을 들어본다든지 부동산을 가본다든지 실제로 몸을 움직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금 카드들은 이제 시험이나 테스트나 문서나 이런 쪽으로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좋은 소식이 강하게 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합격의 운이나 뭔가 인정을 딱 받고 도장받는 거, 이름이 딱 드러나는 그런 운이 들어왔는데 이걸 계속 혼자 감추고 있으면 이 합격 운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문서 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문서를 좀 더 많이 만지고 여러 문서를 경험해봐야 이제 그 중에서 좋은 문서를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야 내 문서 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내가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교환 카드가 나왔고 동전 6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자아가 숨겨져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동전 6번 카드는 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꽤 단단한 자아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 두 카드가 가운데 나온 걸 보면 4번분들은 사실 여러분의 실제 능력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또 맞은 문제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 틀린 문제를 자꾸 기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히 좀 길게 학습을 봤을 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이 자존감에 자꾸 상처를 주거든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이제 현재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데요. 최근 여러분이 좀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신 그런 상태로 보이고 또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잠재력이 엄청 큰데 그릇을 굉장히 작은 데 담아두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인지 편향 이런 상태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나는 안 된다니까? 이렇게 자기 한계를 좁혀가는 그런 방향의 확신이 커져요.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조만간 어떤 합격과 달성,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시작도 못하고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고여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4번분들한테 이제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더 이상은 정말 제야의 고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평가가 상처가 되었을 수 있지만 나는 아직 부족해, 주목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피하면 곧 다가올 엄청난 긍정적인 평가 그걸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열정이 더 중요해지는 공부나 어떤 업무나 자격증, 사업 이런 거는 정말 더 자주 모의고사 해보시고
정말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면서 순간순간 위치를 계속 파악해보세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 보시면 당신은 진짜 엄청난 장점들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근데 그 할 일이 많은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작은 계획을 짜라. 그 계획을 달성해가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바쁘게 사는 거에 대한 행복, 그걸 느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는 정말 찾는 곳이 많다. 나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걸 계속 증명해 갈 때가 왔어요. 모든 일을 아주 능숙하고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 거기다가 그걸 즐기는 미소를 겸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 카드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고 있는데요. 또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더 그런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도 부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연에 대한 고민하고 계신다면 또 거울 효과, 이걸 기대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지 명확하게 그 사람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을 거울 보듯이 정말 투명하게 여러분처럼 스스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 스스로도 거울처럼 내가 먼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랑 잘 맞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동을 하는 곳에 아예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쉽게 빨리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우연이 있는데 그게 운명으로 딱 끼워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렇게 거울에 맞는 걸 같은 주파수로 맞춰서 행동에 옮기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안 하면 그건 마치 운명한테 내 인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랑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미래를 계속 묶어두지 마세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과거랑 미래는 독립변수예요. 오늘 카드들은 4번분들에게 이제는 정말 새로운 평가, 정당한 평가가 올 거다. 곧 주목받고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더 명확하게 그려본 다음에 더 강하게 움직여서 그 장소에 가보시고 강하게 끌어당겨 보세요. 또 여러 옵션을 만들어서 선택의 폭도 넓혀가시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수많은 의사결정으로 삶을 이어가는데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선택을 내릴 순 없어요. 그러니까 4번분들은 과거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꼭 다시 지금 도전해보세요. 지금이 정말 다시 시작하기 좋은 때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분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일단 관심과 애정,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 키카드도 지금 보시면 78장의 타로카드 중에서 딱 한 장, 이 사랑의 감정이 가장 최고조인 이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또 아래 슈퍼문 카드도 나왔는데 이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다. 최고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체리가 익어가는 시기, 완전히 익은 열매, 사랑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조만간 5번분들께서는 이제 애정을 표현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그 대상이랑은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우리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게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상 자체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당연히 이 대상이 나의 좋은 소식에 해당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이 대상이 정말 맞는지 의구심은 분명히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만날 때, 또 완전히 직면할 때, 그걸 완전히 또 관찰하고 마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거는 좀 회피하고 외면하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귀신을 봤어요. 그러면 두려우니까 일단 이건 현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도망가게 된다거나 눈을 꽉 감아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원래 익숙한 거, 보장된 거, 그거는 마음을 쉽게 열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낯선 거는 일단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모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경험하려는 그런 아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아기가 안전하기 어렵거든요. 낯선 것을 경계하는 거는 이제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능과 관련돼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5번분들은 이 좋은 소식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경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눈을 감는 거, 외면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에 가깝다고 여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경험만큼 인생에 귀중한 공부가 없다는 거 지금부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5번 분들한테는 이게 처음에는 새로운 걸 해봐라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제안으로 올 가능성이 커요. 만남의 제안일 수도 있고 어떤 광고나 유튜브 알고리즘 영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많은 어떤 영상들에서도 자기 개발을 권하고 성장해라,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결국 어떤 자극이 새로운 게 들어오고 제안을 받는다고 해도 동기부여가 온다고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이 왔을 때도 그걸 내가 해보겠다, 좀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세, 내가 진짜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 성공 사례들을 100명 이야기 듣는 것보다 내가 정말 실제로 창업에 도전해보는 거, 그게 정말 100배는 더 귀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연애에 대한 스킬을 책으로 100권 읽는 거, 영상을 100개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모임에 나가고 인간관계를 부딪혀보는 거, 그게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겠죠. 오늘 카드들 보면 5번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 중에는 일단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 현재를 고수하고 싶고 최대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고 좀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고 감정 쓰는 거, 애정 쏟아붓는 거, 그게 스스로한테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순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해보면 끝만 계속 바라본다고 해서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없는 거랑 같아요. 지금부터는 5번 분들은 어떤 애정의 운, 사랑과 관심,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맥을 소개해준다거나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거나 이제 의도하지 않더라도 좀 새로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좀 표현하는 일이 많아지실 거거든요. 근데 평소 만나는 사람이 고정돼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말을 걸어야 되니까 불편한 건 당연하죠. 또 온라인에서도 생기고 오프라인에서도 생길 거고 또 그중에 선택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가급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사람이 소통이라는 게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크기나 손짓이나 몸의 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60% 이상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심리학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경험을 하시면서 비언어적인 소통, 그 스킬들, 여러분의 매력, 그걸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정말 동시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면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또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부대낄 때, 그럴 때 생물학적인 이점도 많고 거기서부터 경험으로 학습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라, 이런 숙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만큼 5번 분들도 마음을 아예 나는 사람이랑 연결되는 것이 나의 운명의 중요한 축이다, 나에게 그게 지금부터는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거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까지는 네트워크의 운이나 인연의 운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이 자유의지라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애정을 쏟을 만한 상대가 제대로 매칭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학습하셨던 게 있고 깨달은 지혜가 있으실 텐데 이제는 인연의 때가 확장되고 들어오는, 물살이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밀물의 때이기 때문에 과거의 노하우는 충분히 살리시고 노하우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쳐내면서 용기를 가지고 탐험가의 꿈을 다시 키워보세요.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오프라인 장소 같은 것도 물색해 보시고요. 어플로 누구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핸드폰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정말 건전하게 술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그런 연습도 더 많이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인간 자체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상대방도 나한테 같은 에너지로 다가올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그런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만남의 가능성도 이렇게 빈도수 자체가 늘어나야 알아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누가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조건을 다듬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정말 소개팅도 요구해 보시고, 만남을 위한 어플들이라면 조건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냥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랑은 아예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만약에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정식으로 만나보고요. 감정 표현을 잘하고 좀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한다면 그런 걸 드러낼 수 있는 모임을 가보시는 게 좋겠죠. 독서 모임, 어떤 세미나,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 그렇게 연결해 보는 게 좋겠죠. 어떤 사람이 적절하게 공감 능력을 표현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5번 분들은 이제 나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올 때가 왔다.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진짜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사람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인연의 운이 들어올 때는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사이에는 일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찰하는 건 좀 더 편하게 관찰할 수 있겠다. 그럼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키워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 저 사람이 보니까 이런 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일로 연관돼 있으니까 직접 물어봐도 괜찮아요. 혹시 이런 성격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 관찰하다 보면 또 그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거, 나만의 판단 기준을 잘 세워가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진짜 딱 맞는 인연을 여러분이 골라내실 수도 있고 그 주파수가 맞아서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한테 서로 애정을 표현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완벽한 어떤 애착관계, 진짜 각별한 관계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좋은 소식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인연이 올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꼭 탐색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인연의 운은 자주 오지 않거든요.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분명히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인가 보다 라는 운명의 속삭임, 그게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